이름하여 알쓸 꼬꼬무. 조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가자고. 일기는 낭만파 주먹시대. 김두한 막. 그렇지. 야인시대에 나오는. 외적해가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김두한, 뭐 시라소니가 제패했을 때. 저희 주먹 하나로 세계를 이제 거의 제패했어요. 그치. 이거 하나로 브라질에서 뭐 주먹 최고 요걸로 제가 한 방에 끝냈고 뭐 미국 애들도 요거도 많이 끝났죠 저한테. 예. 가끔씩 뭐 저도 한 방에 끝나긴 하지만 이때는 이런 사람들을 건달이라고 불렀어요. 건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건달하면 뭐 일 안 하는 사람은 백수건달이 하잖아요. 예. 약간 좀 껄렁껄렁하고 좀 게으름 피고. 근데 이 건달이란 말이 뜻은 되게 좋대. 하늘 거네 통달할 달이야. 하늘의 이치를 통달했다는 뜻이다. 아 진짜요? 그래서 건달이라고 불리면 되게 좋아했대. 아 진짜? 몰랐어. 뜻이 너무 좋으니까. 이기는 정치 깡패 시대.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주먹과 정치, 정권이 이제 결합을 하잖아. 그러니까 지저분한 일들은 다 건달들한테 맡겨서 정리하게 하고 주먹들은 정권의 보호를 받고 이렇게 공생 관계가 형성이 된 거지. 그때 그게 정치권별 이정재, 이마수. 자, 3기는 바로 1970년대에서 80년대 전국구 조폭 시대. 이제 지방 조폭이 상경해가지고 서울의 패권을 다투던 시대야. 이때부터 이제 칼이 등장해. 당시 서울은 조폭 3대 패밀리가 장악을 했어. 많이 들어봤는데 그 누구죠? 조양은 막... 그렇지, 조양은의 양은이파. 아 양은이파. 쉽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김태촌의 태천이파. 김태촌의 범서방파. 아 범서방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 아 오비파 들어봤어요. 오비파. 그치. 이렇게 세 조직이 삼국지의 천하삼분지계처럼 서울의 밤을 지배를 한 거야. 이 세 조직 모두 다 호남 출신 조직이야. 왜 호남 출신 조직들이 서울을 장악했었냐면 국토 개발이 주로 영남 쪽으로 치우쳐서 발전이 됐잖아. 경부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거기는 먹고 살만 했대. 워낙 개발이 잘 돼 있으니까. 상경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지, 상경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호남은 경제적으로 낙후되니까 이게 돈이 들어올 때가 많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호남 출신 조직들이 서울을 장악하게 된 거지. 그런 배경이 있네. 그렇지. 당시 이런 말도 있었대. 낮은 영남이 지배하고 밤은 호남이 지배한다. 그 당시 대통령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 대통령이었고, 근데 나중에 정치를 하고 밤이 되면 호남 출신 조폭들이 지배를 하는 거지. 그러나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는 법. 이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이 전국구 조폭 시대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된 사건이 바로 이 서진 룸살롱 사건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범죄로 꼽히는 서진 룸살롱 사건. 뒤집힌 탁자 등 어수선한 술자리와 의자 곳곳에 밴 핏자국이 당시에 처참했던 난투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참혹했냐. 당시 기자들이 그 서진회관 내부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마치 지옥에 내던져진 것 같았어요.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전에도 이제 조폭들끼리 칼부림 이런 것들은 가끔 있었는데 이렇게 잔인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울 목표파 몇 명은 도망갔다가 순순히 자수를 했대.
고금석도 이때 자수를 했대. 아, 자수한 거예요? 자수한 거야. 그리고 도망을 쳤던 두목 장씨와 행동대장도 지방에서 검거가 됩니다. 취재진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겠지. 어떤 놈인가 얼굴이나 보자 해서 막 다들 막 궁금증에 휩싸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 왜? 왜 그랬을까? 소감이 어때요? 심정이 어떻습니까? 아, 평상시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뭐 떳떳합니다. 소감이 있다면은요. 다만 그 제가 그 부모님한테 첫째는 부모님한테 불효한 것이고요. 둘째는 그 아주 어린 놈들하고 했다는 것이 참 억울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무슨 말 듣고 싶소? 아, 심정이 어때요? 어우, 이상하다. 이 내용이 이제 터지면서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켰지. 사람들 뻔뻔하다. 저놈들 너무 뻔뻔하다. 두목 장 씨는 25살, 행동대장 김 씨는 23살. 둘 다 20대 초중반 나이야, 기껏 해봤자. 4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으면서도 일말의 죄의식이 없어. 기자들은 이렇게 썼대. 10인의 살인 폭력배. 근데 이 사건이 예상치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와. 사람들이 이제 조폭의 잔인함 치를 떤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그럴 수가 있나. 독버섯같이 기생하는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자!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게 돼.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범죄와의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아, 기억납니다. 그렇지. 조직 폭력배들과의 이제 전면전이 시작이 된 거야. 무려 2년 동안.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됐다. 그렇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쟁이 바로 이 범죄와의 전쟁이었어. 근데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 당시 노태우 정권이 정치적으로 위기 상황이었거든. 수많은 노동해방주의자와 한 이등병이 양심선언을 했어. 국군 보안사령부가 민간인 1,300명을 불법 사찰하고 있습니다. 소환권, 조사권, 파면, 심파권을 확보에 놓칠 수 없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30장의 디스켓과 서류 속에는 이 주요 인사 그리고 민간인 사찰 대상 명단이 공개가 돼 있었던 거야. 이 일로 노태우 정권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게 되고 막 정권 자체가 흔들하게 돼.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바로 범죄와의 전쟁이었던 거지. 민간인 사찰이 폭로된 지 열흘 만에 바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 거야. 대통령 특별 지시로 경찰이 16,000명의 충원이 돼. 16,000명. 충원. 활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구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 없다고 보면 돼. 서마다 실적을 놔야 되니까 1년 369일 휴가 빼놓고는 쉬는 날이 없었어. 그때도 솔직히 많이들 힘들었죠. 하루 16시간 이상 경무에 시달려. 그리고 책임자였던 경찰청의 형사국장님이 과로로 사망하셨어. 이때 순직한 경찰이 126명. 126명이요? 부상이 2,200명. 진짜 전쟁이네. 진짜 전쟁이지. 그 결과 이제 조직폭력배 274개 파가 소탕이 돼. 아, 명이 아니라 파가. 1,421명이 검거가 되고 1,086명이 구속이 돼. 자, 이 신출내기 조폭들이 저지른 서진 룸살롱 사건.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80년대 전국구 조폭 시대를 끝낸 거야.